또 실질적으로 지도부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선 문 의원님, 예. 더 이상 착한 민주당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착한 민주당입니다. 화이팅! 제가 화이팅 하자고요. 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선 의원 이제 몇몇 분이 지금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서는 너무 급히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는 확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요. 예.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신중하자라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얘기가 나왔던 줄탄핵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봐야 된다라는 몇몇 중진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의견은 뭐 나름 합리적이긴 하지만 줄탄핵이 아니라 일괄 탄핵. 일관 탄핵, 일관 탄핵인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위헌 사유가 있으면 명백하게 위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우리가 입법부가 갖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이 시기에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나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실행해 나간다. 내일까지 마흔역 임명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한덕수 탄핵, 마흔역 탄핵 동시 진행한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 최상목 탄핵을 동시에 두 사람 그냥 바로 탄핵을 한다. 그 뒤에는 지금 그러면은 일괄 탄핵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도 단계별 탄핵으로 가느냐.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상황을 봐야 한다. 정무적 판단들을 하시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4월 18일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미선 재판관이나 문영배 권한 대행의 임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후임 임명될 때까지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법안 심사 소위까지 마쳤고 이제 상임위로 바로 넘겨서 본회의 통과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 이것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시원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식하기는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도대체? 저거 보세요. 한 소리 하지 말고. 독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에는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지금까지 있던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라. 헌법에 들어있어요. 헌법에.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소법에 들어있고. 그럼 무식하게 또 물어보세요. 미국하고 영국은요. 미국하고 영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지금 있던 사람들이 그 직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헌법 헌재 사무처장님.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임기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뭐 국가별로 했고 또 헌법재판소가 없는 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있는데 자, 저 내용을 보면 일단 혹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헌법에 6년으로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 자체가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다,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서영교 의원님 호되게 꾸짖으신 것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차정환 교수도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임기 연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목적을 한목적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직무를 계속 임시적으로 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헌법의 사항을 임기가 정해져 있는 헌법 사항을 하위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저게 기각이 됐다는 취지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우리 서영교 의원 말씀이나 외국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에 요거 사안은 내일이라도 당장 바뀔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사실 지금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다가 제출한 권한쟁의도 가처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오늘 김정원 사무처장 헌재 사무처장이 검토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밤 8시 8분에 넘겼거든요. 근데 주말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 질의에서 이미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안의 시급함과
중대성에 비춰서 주말에도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 아니 제가 요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네. 긍정적 시그널이 있다 이러면 요새 막 발끈 일어나가지고 막 네, 비판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긍정적 시그널은 각자 생각하시고. 제가 네. 긍정적 시그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자, 본인이 어찌됐든 뭐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하고 얘기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한 희망회로 얘기죠. 방식으로는 일단 문제 접근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헌법재판소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임기가 자동으로 뭐 연기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이건 통과시키는 저희- 것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상정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네. 바로 좀 달려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지금. 예. 뿐만 아니라 이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임명 제한이죠. 예. 대통령 지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동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예, 내용은 예.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예.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네.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이 아니면 임명 권한 대행자들이 권한 이제 대행이-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 권한대행이 권한 범위를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인 경우 제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통령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자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요 얘기가 사실 왜 그거는 중요하냐면 명분한 오늘 거죠. 예. 권성동이가 벌써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탄핵하면 우리 권한대행한테 대통령 몫의 2명 임명하도록 협의할 거야, 추진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미연에 막자는 건데 이 또한 문제는 뭐냐면 네. 거부권이 걸려 있는 사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풀어갈 거부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사실 윤석열의 복귀를 꺼려하는 국힘의원들도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리고 윤석열의 네. 복귀를 꺼려하는 국힘의원들도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 정문 능력들이 그 거부권을 염두에 둬 가지고 이 법안을 주저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4월 18일까지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금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했어. 거부권 행사가 지금 원래 법적 제한 시간이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 가지고 있다가 14일 정도에 돼서 4월 18일이 넘어갈 수 18일 있죠. 예.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를 했다. 네. 라고 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괄 탄핵이 나오는 외에는 거죠. 다른 수단이 네. 없다. 거부권 행사. 그게 이제 시점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시점 네, 싸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흔역 재판관 임명도 저 사람들이 17일 날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예. 타이밍상 17일 날 하게 되면 두 사람 18일 날 퇴임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있고 자기들은 마흔역을 임명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상황이라면 예. 저도 마찬가지로 법안을 제출한 다음에 그 법안이 15일인데 서로 수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괄 탄핵 같은 경우, 일괄 탄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뭘 법안을 걸어놔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부권 행사는 지금 현재 이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뭐 제의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국힘 의원이 몇 명 참석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일괄 탄핵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날짜로 보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의견이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네?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균형 있게 분립한다는 것이지 합칠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다 만나야 된대. 우원식 의장님이랑 그 행정부에 지금 어찌됐건 우리 총리랑 다 이렇게 우리 그 양 대표님들이랑 그다음에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예. 딱 만나서 일자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일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저희가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말도 있어요. 문영배 재판관에게 빨리 날짜를 정하라고 한다. 예.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까? 정한 다음에 일부 아까 우리가 정말 약간의 오염이 탔다면 각하가 둘이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정말 문영배 재판관이 왜 자기의 힘으로 날짜를 지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풀어봐 줘야 된다. 맞습니다. 같이 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 그 말씀 다 맞는데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